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필기 강좌입니다. 자, 우리가 엑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엑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입력과 편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실행시켜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늘상 이용하는 화면이지만 또 이론적으로 또 말을 하라 그러면 조금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죠. 먼저 파일을 보면은요, 파일이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엑셀 화면에서 파일을 눌러주면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있죠? 엑셀 화면 잠깐 볼게요. 네, 화면을. 글자를 가리지 않도록 파일을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열기, 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죠. 자주 실행하는 명령어를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명령어를 들어갈 때 삽입 눌러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눌러서 들어가는 게 이제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누르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명령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시켜 놓고 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역할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표시줄입니다. 제목 표시줄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 엑셀이다 그거죠. 또 이제 파일 이름, 프로그램 이름, 파일 이름, 또 창 조절 단추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나요? 리본 메뉴. 일단 여러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기억해주고, 자, 여기를 리본 메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탭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탭이라 그러는데, 해당되는 탭을 눌러주면 거기에 맞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제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이 리본 메뉴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탭, 네. 그 다음에 그룹, 네. 해당된 그룹, 그 다음에 해당된 명령,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글자 색 명령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 네, 그런 방식이 됩니다. 들어가는 방식이요. 자, 리본 메뉴를 이제 사라지게 하고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 아무 탭이나 이런 아무 탭이나 더블 클릭을 해주면 들어갔다 또 더블 클릭해주면 나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단축키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컨트롤 F1 눌러주면 되고요. 또 여기 있는 이 단추를 눌러주면 리본 메뉴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자, 리본 메뉴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상자입니다. 이름 상자는 지금은 여기군요. 자,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가 이름 상자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고요. 추후에 시나리오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여기 있는 이름 상자를 이용을 합니다.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 또는 그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커서를 놔뒀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주소 C4가 보이거나 또는 이제 여기다 이름을 설정한 경우는 해당된 이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입력한 내용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셀에다가 어떤 수식을 했다.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내용은 표시되는 내용, 실제로 셀에 입력된 내용.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셀에 무슨 내용을 입력을 했는가 보려면 여기 있는 이제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태 표시줄 볼까요? 네, 상태 표시줄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준비다라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현재 작업하는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매크로, 네,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매크로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여기 단추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화면을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상태가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이제 기본 보기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가 되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이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확대, 축소, 슬라이더가 돼요. 화면 안에 있는 걸 여기를 크게 본다든지, 이제 조금 축소해서 본다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확대, 축소, 슬라이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만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죠. 인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되고요. 출제되는 형태는 설명을 주고 이것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또는 다음 중 설명 중 관련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것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또 리본 메뉴, 이름 상자, 또 수식 입력줄, 상태 표시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표시줄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것들이죠. 예, 다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데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엑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저장 가능한 파일 형식 파일은 무엇이 있을까? 엑셀을 작성을 해서 엑셀로 저장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데이터가 엑셀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제 XSS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CSV 형태가 필요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한데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형식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형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엑셀 통합 문서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통합 문서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매크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매크로와 함께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 XM 방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또 많은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엑셀 서식 파일 저장하는 거 XLTX가 있고요. CSV로 저장하는 방식인 이제 CSV가 있고요. 또 PDF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암호와 함께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암호를 줘서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밀 문서 같은 경우죠. 네. 그러면 이제 파일에 눌러주면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네, 네, 찾아보기 눌러주면은 어디다 저장할까요? 이제 라고 물어보는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도구 보이죠? 예, 도구의 일반 옵션이에요. 도구의 일반 옵션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열기 암호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서를 열 때 암호를 물어보게 되죠. 조심할 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암호를 분실을 했다. 여는 방법은 없어요. 네, 조심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뭐 웹이다 그러면 인터넷 상에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고 네, 뭐 비번을 알려주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얘는 암호를 분실하면 절대로 여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해 주면 되고요.
네, 워크시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워크시트 화면은 이제 이 화면을 우리는 이제 워크시트 화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셀 하나하나가 되는 것이고, 수식 입력줄, 이름 상자, 그다음에 시트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봤던 거지요. 네, 시트 여기 행 번호는 몇 번까지 있을까? 여러분이 마우스 휠을 눌러도 언젠가는 도착하겠지만 단축키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로 가는 걸 눌러주면은 148,576번째 행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고요. 다시 오른쪽 끝으로 가보면 이제 여기가 오른쪽 끝인데 자, 오른쪽에 끝이 몇 번째인지 알려고 했더니 어떠세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얘는 과연 몇 번째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갓다교하고 C, O, L 이라고 치면 어때요? 컬럼이다 라고 보여지죠. 네, 더블 클릭해주고 엔터 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 번째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했더니 16,384번째 열이다 라는 걸 나타내죠. 그럼 여러분이 148,576이라는 숫자 또 16,384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2의 지수승인데요. 여러분이 여기다 클릭하고 갖다교 해주고 2에 그 다음에 꼭 세죠. 20승 하고 엔터 치면은 얘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2의 20승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갖다교 해주고 2에 14를 눌러주면은 2에 14승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A1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홈 키를 눌러주면은 이제 첫 번째 열로 이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시트 내부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시트 1인데요. 이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시트가 계속 추가가 돼요. 그래서 시트 계속 추가할 수가 있고요. 5개만 만들어 볼 거고, 시트를 삭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 눌러주면 해당된 시트가 삭제가 됩니다. 위치를 물론 바꿀 수 있겠죠. 시트 1을 잡고 이렇게 이동하면 순서 바뀌어지는 거 보이죠? 네, 시트 이동 가능하고요. 얘를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네, 복제가 됩니다. 시트 이렇게 복사 가능하고 내가 시트 2부터 4까지 시트 2 클릭하고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죠.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A3 한번 눌러서 색깔 한번 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은 해지가 돼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룹 해지 할 수 있어요.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 4번. 자, 시트 2, 3, 4에 한꺼번에 같은 내용을 넣을 수가 있죠. 네, 이 시트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2번, 4번 예, 선택하려면 어때요? 컨트롤 누르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여기다가 다른 색깔 한번 줘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시트지에는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트를 삽입할 수 있고 또 삭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고 네, 시트를 이동할 수가 있고 복사할 수가 있고 그룹할 수가 있고요. 자, 시트지 이름은 바꿀 수 있을까요? 시트 2라고 적어진 거 바꿀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시트 이름 이렇게 주면 돼요. 연습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시트지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네, 탭 3개 가보면 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트지를 눌러주면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트지 이름 바꾸기, 또 탭셋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메뉴를 한번 볼까? 페이지 레이아웃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지정을 해서
배경으로 줄 수도 있어요. 네, 좀 깔끔한 화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트 보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제가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1, 2 하고, 갖다기を넣고, 1 더하기, 셀 주소로 할까요? 1이 있는 셀 주소, 네, 더하기, 2가 있는 셀 주소 쓰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1이 있죠? 네, 2가 있죠? 네, 3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게 좀 중요한 문서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수식을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 또, 여기 있는 것들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시트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셀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눌러서 보호에 가서 잠금과 숨김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잠금은 네, 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숨김은 그 셀 안에 어떤 수식이 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면 되죠? 아무 일 없어요. 네, 검토해서 시트 보호까지 눌러줘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허용하겠다. 클릭하는 것은 해결하겠다. 선택은 네,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클릭은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1 있었죠? 아까는 보였죠?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여기에 내용을 제가 쓰려고 숫자를 썼더니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트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시트 삽입을 할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시트 3에서 마우스 오른쪽 삽입을 눌러주면 어때요? 확인해주면 네, 현재 선택된 시트, 네, 바로 뒤에 이렇게 시트가 삽입이 되죠. 또 시트 3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플러스 단추를 누르며 삽입이 돼요. 그랬더니 위치가 다르죠? 네, 왼쪽에 삽입되는지 오른쪽에 삽입되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선지로서 예, 가끔씩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되고요. 또 단축키 문제를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시트를 삽입하는 것은 단축키, 자, 제가 시트 3을 눌러주고 Shift F12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트 9가 여기에 이제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트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복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되돌리는 명령어는 없어요. 시트 삭제에 대한 거. 그래서 시트 삭제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를 선택을 한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시트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이 있어요. 예, 눌러주면 현재 시트를 모두 이제 나타내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습이라는 시트가 있는데 이걸 잠시 숨기고 싶다.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눌러주면 연습 시트즈가 잠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든 숨기기 취소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숨겼던 시트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시트즈 이름은 여러분이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시트 이름은 31자까지만 가능하고 원 슬래시 물음표, 별표, 대괄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문서 보호, 통합문서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예, 통합문서 보호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통합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한 구조를 보호하게 되는데요. 구조다 그러면 중요한 게 시트잖아요. 워크시트. 워크시트에 대한 삽입, 삭제, 또 이름 변경, 숨기기, 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숨기기, 취소 이런 것들. 네, 통합문서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공유다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의 문서를 이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이 되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해당된 문서를 변경할 수 있고 또 통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이 이제 저장을 할 때, 네, 저장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일반 옵션 눌러가지고 이제 암호를 하는데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암호를 주는 이런 일반 옵션을 실행을 했을 때 나타나지 않은 명령어는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는 뭐냐면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이전에 작업한 것들 있죠.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열기 암호는 이제 문서를 열 때 입력하는 암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쓰기 암호는 쓴다라는 것은 뭔가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파일의 내용을 변경해서 저장할 때 암호를 이제 입력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읽기 전용 권장이다라는 것은 읽기다라는 것은 쓰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파일을 열 때 이제 쓰기가 안 되니까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 파일로 열리도록 이제 메시지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엑셀이란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